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생물학 총론이 총 6권이니까 각 권별로 해서 모의고사를 하루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듯이 9시부터 12시 10분까지인가 시험 치고 1시 10분부터 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 다음은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의 물질 대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이 되는 것은 탄수화물이 가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포도당이 피루베이트가 되는 것은 해당 과정이 되겠지.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아세틸코에이 생성 반응이고, 요즘은 유행이 피루부산 산화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세틸코에이가 TCA라 해도 되고 시트르산효로라 해도 되고, 여기에서 CO2가 떨어져 나가지. 시트르산효로에서 CO2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산화되게 되면 CO2로 완전하게 산화가 되게 된다. 이때 여기에는 이 탄소가 CO2로 완전하게 산화가 될 때 생성된 에너지는 NADH와 FADH2로 저장이 되게 되고, 저장된 에너지인 NADH와 FADH2는 전자전달계에서 산화가 되게 된다. 이때 산화될 때 산화제는 산소가 산화제로 사용이 되게 되고, 얘는 물이 되게 된다. 이때 이 산소에 대한 것은 최종 전자 수용체라 하면 되겠지. 지방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것은 베타산화라 하면 되겠지. 아미노산이 시트르산효로로 들어간 것은 아미노산의 이화가 되게 됩니다. 아미노산에 대한 탄소 골격은 피루부산이나 혹은 아세틸코에이나 혹은 일부는 아세토아세틸코에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시트르산효로의 중간 산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세틸코에이로 간 것은 얘는 여기에서 시트르산효로로 들어가게 되면 CO2로 완전하게 산화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당 생성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지, 그지? 당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트르산효로의 중간 산물로 들어가는 것들이 당 생성성 아미노산이다. 아세틸코에이라든지 혹은 아세토아세틸코에이로 들어가는 것들은 케톤체 생성성 아미노산들이다. A의 대사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존재하는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 복합체, 효소 이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외워두고,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 복합체는 3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3개의 소단위체가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 디하이드로리포일 아세틸기 전이 요소, 디하이드로리포일기 탈수소 요소, 이 3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 복합체의 조요소로 작용하는 기역의 결핍은 피루부산을 정상적으로 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 기능의 소실을 야기하는, 얘는 이거 보고 풀면 되지, 그지? 각기병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은 비타민 A의 결핍이다. 말 잘못했다. 비타민 B1에 대한 결핍이다. 그래서 기억은 티아민, 비타민 B1, 티아민이, 비타민 B1이
피루부산 탈수소요소 복합체에 대한 대표적인 조효소인 비타민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고, 단식 시 이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B와 C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아세틸코에이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온으로 전환되어 혈액으로 방출되는 것을 촉진시켜 니온이 심장, 골격근, 신장 및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글루카곤을 통해서 아세틸코에이가 재료가 되게 된다. 그리고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 키워드에 대한 조합은 케톤체가 되게 되겠지. 니온은 케톤체를 하면 됩니다. 한동안 대사 과정에 대한 것은 문제가 출제가 안 되었으니까 대사 과정은 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글루코즈가 우리 몸에서는 대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될 때, 요즘은 대사에 대해서 효소에 대한 것이나 혹은 대사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글루코즈가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될 때 이 대사에 대한 특징은 비가역 반응이다. 그리고 여기에 ATP가 조효소로 사용이 되게 된다. 효소 이름은 헥소키나제라 한다 그랬지.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는 이성질화 반응을 통해서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가 되고, 얘는 여기가 또 비가역 반응이라 그랬지. F16BP가 되게 되면 관여하는 효소는 PFK1이라 해도 되고, 혹은 과당 인산 키나제라 해도 되고, 이런 1번 탄소가 인산화되는 것이다. F16BP는 알돌라제에서 분해가 되게 되면 하나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또 하나는 글리셀 알데하이드 혹은 약자에 대한 것을 정식 이름을 적어봐라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정식 이름에 대한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 얘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고, 얘는 글리셀 알데히드 3포스페이트이고, 글리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를 예전에는 포스포글리셀 알데하이드라고 적었으니까 PGAL로 표기했었어요. 그러면 두 분자의 G3P가 되게 되고, 두 분자의 G3P가 얘는 13BPG가 되는 것이지. 여기는 이 대사에서의 특징은 분자수를 맞추려면 여기를 2라 해야 되겠네. 두 분자의 13BPG가 되게 된다. 두 분자의 ADP가 두 분자의 아니지. NAD가 NADH가 된다. 여기에서 특징이 무기인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효모를
혐기성 조건에서 배양을 할 때, 포도당 배지에서 효모를 혐기성 배지에서 배양을 할 때 무기인산이 없으면 얘가 정식하지 못하더라. 무기인산이 있어야지만 얘가 살아갈 수 있더라. 혹은 무기인산이 없으면 알코올 발효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무기인산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된다. 이유를 설명하라 하면 이 대사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돼.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기인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산 배지이어야지만 효모가 생장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에서 무기인산이 필요하다. 물론 무기인산이 다른 곳에서 생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지? 생성이 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얘는 생성되는 것은 농도가 낮을 때 생성이 되는 것이고 사용되는 것은 농도가 높아야지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배양액에 일정 농도 이상의 무기인산이 들어가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는 이 대사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건 문제에서 기출된 것이지. G3P가 잘못 말했다. 그 다음 대사에서 두 분자의 1,3-BPG가 두 분자의 3PGA가 된다. 여기에서 두 분자의 ADP가 두 분자의 ATP가 된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탈수소 효소이지 G3P 탈수소 효소라 해도 되고 PGAL 탈수소 효소라 해도 되고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키나제인 것이지 얘는 PGA 키나제라 하면 됩니다. 탈수소 효소는 어느 분류군에 속한다? 6개의 효소군 중에 탈수소 효소는 전이 효소라 그랬지, 그지? 수능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효소에 대한 종류를 짝 짚는 것. 그래서 기억해 둬야만 돼. 효소에 대한 첫 번째 클래스는 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산화 환원 효소군이지. 물론 효소가 몇 번째 클래스이냐라고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순서대로 기억을 해도 제1구는 산화 환원 효소. 이건 우리 이론할 때 첫 시간 하는 것이잖아. 그렇지 않아? 제2군이 클래스 2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론할 때도 계속 내가 잔소리한 거고 문제풀이 할 때도 마찬가지 했던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더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뭔가 자꾸 이제 문제 그러면 좀 뭐 대단한 것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출문제 쭉 뽑아가지고 한번 봐봐요. 보면 기본적인 것들에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이란 말은 누구나가 다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효소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제 첫 번째 클래스를 나누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 이게 수능에도 나온다니까. 제2구는 전이 효소, 전이 반응을 촉매하는 것. 제3구는 가수분해 효소. 제4군이 라이시스를 일으킨다 해서 리아제, 분해 효소. 제5군이 이성질화 효소. 제6군이 예전에는 신테타제라 해서 합성 요소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라이게이션을 일으키는 촉매하는 효소라 해서 라이게이즈라 합니다. 연결 효소.
이렇게 이제 효소에 대해서 총 6개의 군으로 나누고 각각의 군에 대한 서브 클래스를 또 나눕니다. 이 서브 클래스에 대한 또 서브 클래스를 또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인 효소에 대한 명칭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제1군에 속하고 첫 번째 서브 클래스이고 첫 번째 서브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고 그리고 첫 번째 밝혀진 효소이면 효소에 대한 이름이 1이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소에 대한 명명법이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리에 2가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효소군인 전이효소이고 전이효소군의 첫 번째 서브 클래스이고 또 첫 번째 서브 클래스이고 첫 번째 밝혀진 효소이면 이름을 2111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소에 대한 숫자에 대한 명명법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 최소한 제일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한 것은 기억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제1군이고, 2군이고, 3군, 4군, 5군, 6군의 효소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탈수소 효소는 뭐라 해야 돼? 탈수소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 산화 환원 반응이니까 얘는 산화 환원 요소가 되겠지, 그렇지? 제1군에 속하는 거야. 얘는 키나제야. 키나제는 이건 수능에서 탈수소 효소하고 키나제는 수능에서 자주 나옵니다. 탈수소 효소는 산화 환원 효소군에 속하는 것이고 카이네이스는 뭐라고? 전이 반응. 얘는 전이 효소군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 대사에 대한 특징이 일반적인 문제 풀이할 때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세포는 13ppg가 23ppg가 되고 왜냐하면 1번 탄소나 3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는 활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산기가 활성이 강한 것이 2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가 활성이 강해. 그래서 먼저 반응을 할 때 13bpg를 23bpg로 바꿔. 이 반응은 뭐라 하면 되지? 이 물질로 전환되는 반응은 이성질화 반응. 그지 않나? 인산기 자리 옮김이잖아. 효소 이름은, 그럼 얘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성질화 효소니까 5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얘는 인산기 전이 반응인 거예요. 인산기의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니까 얘는 인산기 자리 옮김 효소라 해도 되고, 다른 말로 뭐라 하지? 뮤타제라고 하잖아, 뮤타제. 인산기 자리 옮기 효소 혹은 뮤타제란 말 들어봤잖아, 그지? 얘가 ADP와 반응을 해서 3PGA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ADP와 반응을 하게 되면 ADP가 ATP가 되게 돼. 이때 2번 탄소의 인산기가 ADP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얘는 인산기 전이 반응인 거지. 두 반응에 대한 것을 모두 촉매하는 효소가, 얘는 항상 반응식에 대한 것은 알짜 반응식을 쓴다 그랬지, 그렇지? 1효소 1반응식. 그래서 1효소 1반응식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항상 효소명은 반응명 뒤에다가 음이 AS1을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는 이 알짜 반응을 가지고 반응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알짜 반응을 통해서 반응명을 지어주니까 효소 이름은 PGA 카이네이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PGA 키나제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세포이면 특이적인 세포가 적혈구가 있다고 그랬지.
적혈구의 경우에는 PGA 카이네이스도 가지고 있는데 부가적인 효소도 더 가지고 있더라.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23-BPG, 얘는 생성 효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생성 효소는 얘는 신타제인데 이 생성 효소는 어느 효소군에 속하는 거라고? 얘는 전이 효소이지, 그지? 얘는 이성질화 효소이지, 그지? 얘는 여기에서 얘가 ADP가 인상기를 받아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적혈구의 경우에 얘는 인상기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기인산이 떨어져 나가게 돼. 그러면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 돼? 가수분해 반응이 되지. 가수분해 반응이 되는 것이니까 가수분해 효소는 물질명 뒤에 음이 AS1을 붙여가지고 효소명을 짓는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가수분해 효소군에 속하는 것이지. 적혈구는 따라서 이 효소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효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효소를 가지고 있는 의의는 어떻게 설명해 주면 돼? 적혈구가 해당에 관여하는 효소 중에 PGA 카이네이스 이외에 두 효소를 더 가지고 있더라. 이 두 효소를 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의를 설명을 해봐라. 뭐라고 설명해 주면 돼? 그렇지. 23-BPG에 대한 농도 조절인 것이지, 그렇지. 이렇게 효소가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의의는 23-BPG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이때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하는 거야? 다른 세포와 비교하는 것이지. 모든 세포들은 PGA 카이네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의 효소에 13-BPG가 결합을 해서 23-BPG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전환된 23-BPG가 바로 분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이 대사를 통해서 얘로 전환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PGA 카이네이스에서 23-BPG가 해리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리는 되되 그 양이 너무 적은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들은 23-BPG의 농도가 너무 낮더란 얘기야. 근데 적혈구의 경우에는 두 대사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기질이 이 효소와 결합을 해서 이 물질이 되게 되면 이 물질은 무조건 이 효소에 의해서 해리가 되어야만 돼. 해리가 된 물질이 여기에 결합을 하려면 일정 농도 이상을 충족해야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 비해서 23-BPG에 대한 농도가 매우 높더란 얘기야.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 효소에 대한 활성을 조절하게 되면 이 효소가 활성이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얘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이 효소에 대한 활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물질에 대한 농도는 감소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두 대사가 분리가 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의의는 (23-BPG에) 대한 농도가 조절되는 것이지, 그지?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을 때 23-BPG에 대한 농도를 조절할 때 관여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었지? 적혈구에 23-BPG의 농도가 어떻게 조절되게 된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1교시에 세포학 시험을 치고 2교시에 분자생물학 시험을 치고 3교시에 유전학 시험 치고 이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3시간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교과에 대한 것이 자유롭게 떠오를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걸 연습을 해야만 돼. 대부분 뭐를 착각하느냐 하면 이런 이론할 때도 얘기를 했고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꾸 생물을 물리나 화학처럼 생각하는 거지. 물리나 화학처럼 생각을 하니까 공식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생물은 물리나 화학과 같은 수학 영역이 아니라 생물은 언어 영역이라고 그랬지, 그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수학은 깊이 있는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란 얘기지.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야.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는 숙달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즉 책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 책 내용이 이해가 되어버리게 되면 덮어버리는 거지. 나는 안다가 되어버린 거지. 안다가 되었는데 답을 적으라 하게 되면 떠오르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답을 적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지 않나? 맞아? 응. 그래서 계속 자연스럽게 얘기를 적재적소에 알맞은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줘야만 돼. 새로운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고 하기보다. 그래서 이 강좌도 마찬가지.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을 혹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나는 풀어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질문 들어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문제가 작년 문제하고 얼마만큼 겹치냐. 아니면 작년에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한 2, 3년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가 똑같다고. 문제를 계속 새로운 것을 본다고 뭐 의미 있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 기출문제 보게 되면 새로운 문제만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 않아? 응. 그리고 자기가 그 전에 했던 문제들을 다 기억을 다 한다라면 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지 않나? 응. 그렇게 따지고 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 번, 근데 얘기를 했던 선생님이 과연 자기가 수업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냐는 얘기지. 외우고 있었다라면 또 수업을 또 들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료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겹치더라는 얘기지. 그지 않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답지를 보고 이해가 되면 자기는 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등한시 한다는 얘기야. 계속 반복을 해줘야만 돼. 여기에는 23ppg의 농도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 수업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데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에 대한 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 B에 대한 거야. 이 농도의 B가 감소가 되게 되면 적혈구에서 23ppg 생성효소의 활성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23ppg 생성이 촉진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23ppg에 대한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된다. 데옥시헤모글로빈에 대한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의 비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어? 그지? 이게 고산지대로 올라갔었을 때 산소의 분압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23ppg의 농도가 증가가 되더라는 얘기야. 23ppg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특징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이 감소가 되게 된다. 산소 친화력이 감소가 되는 것은 산소의 해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근데 고산지대에서는 사실은 도움 안 된다 그랬지, 그지? 왜냐하면 고산지대에서는 산소의 분압이 떨어지게 되면 동맥혈의 산소의 분압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3ppg의 농도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직의 산소가 가지는
해리양에 대해서 폐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가지는 능력에 대한 것이 같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이 3PGA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 3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는 활성이 떨어지니까 얘를 먼저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2번 탄소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지. 이게 이제 뮤타제잖아. 혹은 자리 옮김 효소. PGA 뮤타제가 됩니다. 혹은 PGA니까 3탄당 인산이야. 3탄당 인산 뮤테이즈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2번 탄소로 인산기를 옮기고 난 다음에 얘가 에놀화되게 돼. 에놀라제가 되는 것이고, PP. PP가 피루베이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피루브산키나제이다. 해당에 대한 조절에 대한 것은 세 효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중에 조절 기작은 먼저 하나는 얘가 헥소카이네이스를 저해한다. 이때 헥소키나제를 저해하는 것이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그랬지, 그렇지? 얘는 비경쟁적 저해제이다. 여기에서 이 비경쟁적은 얘가 비경쟁적이냐, 혹은 무경쟁적이냐, 혹은 불경쟁적이냐, 혹은 혼합형이냐, 이건 하지 말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지. 얘에 대한 대표적인 저해제가 AMP. 근데 보통은 AMP 결합 자리에 AMP보다는 ADP가 결합하는 것이지. 촉진제. 잘못 적었다. 이거 저해제가 되게 되면 저해제는 ATP, 또 하나가 시트르산. 얘도 마찬가지 둘 다가 비경쟁적 저해제인 것이고, 얘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AMP. 근데 보통은 AMP보다는 AMP 결합 자리에 ADP가 결합하게 된다. 또 하나는 F26BP라고 그랬지, 그지? 이거 문제 한 번쯤 나올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한 활성 조절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기억해 두고, 또 기억에 있는 이 물질의 경우에 얘는 해당과 당 신생에 대한 조절자라고 그랬지, 그지? 해당은 촉진시키게 되면 당 신생은 억제한다 그랬어요. F26BP가 당 신생을 억제하는 기작을 적어라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 대사를 억제하는 것이잖아.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 이름이, 그렇지, 얘는 FBP하지. 그래서 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해당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얘를 억제하는 것은 당 신생을 억제하는 것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외워도 피루브산키나제에 대한 저해제와 촉진제는 계속 생물학 총론은 이제부터 계속 볼 것이니까 볼 때마다 그림 보고 대충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자세하게 촉진시키는 촉진제, 활성제에 대한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억제제에 대한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은 내가 볼 땐 큰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주로 이것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자. 피루브산이
저산이 되거나 피루베이트가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서 에탄올이 되거나 두 대사에 대한 차이는 CO2가 생성되느냐 생성되지 않느냐. 두 대사에 대한 의의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NADH가 산화가 되는 것이지. 얘는 NADH가 NAD로 산화가 되어서 여기에 제공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지. 이것이 발효에 대한 의의다. 그래서 해당에 필요한 NAD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저산 발효와 에탄올 발효가 일어나게 된다. 이들과 연계되게 되면 얘는 혐기적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산소가 소비가 되는 해당의 경우에 호기적 해당은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해서 얘도 비가역 반응이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 생성 반응을 통해서 아세틸코에이가 된다. 근데 요즘은 얘를 아세틸코에이 생성 반응보다는 피루부산 산화라 한다. 여기에서 CO2가 생성이 되게 된다. 여기에서 NAD가 NADH가 된다. 요즘은 이런 문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 복합체에 대한 소단위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요새 혹시 모르니까 세 개의 소단위체 기억을 해도 알겠지. 이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아세트산, 옥살초산, 얘가 시트르산이 되게 되면 이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지.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는 시트르산 생성 효소라 하면 되지. 시트르산이 이소시트르산, 이소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여기도 비가역 반응이지.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 이름은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가 석신일 포에이가 될 때 여기도 비가역 반응이지. 얘는 효소 이름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 얘도 마찬가지 3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와 기작은 정확히 같다 그랬어요. 대신 기질만 다른 것이지, 그지? 석신일 코에이가 숙신산이 되면 여기에서 GDP가 GTP로 인산화되게 됩니다. 숙신산이 산화가 되게 되면 퓨마르산. 여기에는 이 대사에 대한 것도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지. 관여하는 효소 이름이 숙신산 탈수소 효소. 숙신산 탈수소 효소는 전자전달계를 구성하는 복합체 2이다. 얘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것이다. 숙신산이 말산이 되게 되면
말산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되게 된다. 이때 숙신산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되는 과정이나 지방산의 아실코에이가 케토아실코에이가 되는 과정은 같은 과정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 알칼라인이고 얘도 마찬가지 알칼라인이잖아. 단일 결합. 이해가 돼? 여기에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아실코에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알파탄소, 여기를 베타탄소, 이 베타탄소가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사 이름도 뭐라 한다고? 베타산화라 한다 했잖아. 여기에 있는 이것이 먼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이중결합으로 먼저 바뀌잖아. 이중결합으로 바뀌게 되면 얘가 이중결합 N, NO1코에가 되는 것이지. 이중결합이 물이 들어가고 물이 나오는 것은 산화수가 같다 그랬지. 이중결합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 이중결합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얘가 단일결합으로 바뀌면서 알코올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얘는 산화수가 같다고. 그러면 하이드록시 아실코에이가 되는 것이지. 하이드록시 아실코에이가 산화가 되게 되면 얘는 케토아실 코에이가 되는 것이지. 여기가 산화 반응이고 여기가 산화 반응이고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 똑같은 것이지, 그렇지? 이때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이 될 때 사용되는 조효소는 FAD이지.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조효소가 FAD이더라. 여기에는 알코올이 케톤이 될 때 이때 사용되는 조효소가 NAD인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FAD가 조효소로 사용되게 되고 여기에서도 조효소는 NAD가 조효소로 사용되게 된다. 그래서 얘가 되는 반응과 얘가 되는 반응은 정확히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지방산의 베타산화이다. 당에 대한 대사가 산화가 될 때 세포질에서 완전하게 산화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그랬지. 이것도 문제가 한 번쯤 출제가 될 때쯤 된 것 같아요. 세포질에서 완전하게 산화될 수 있는 것이 PPP다. PPP. G6P가 6포스포 글루코노락톤을 거쳐가지고 6포스포 글루코네이트가 된 것이지. 6포스포 글루콘산. 물론 이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조효소가 얘는 NADP가 조효소로 사용되게 된다. 관여하는 효소 이름도 외워둬야 된다. 효소가 G6PD이다. 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X염색체에 있다. G6PD가 결핍이 되게 되면 PPP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 6포스포글루코네이트의 1번 탄소가 카복시인 것이지. 항상 CO2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디에 있어?
카르복실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CO2가 들어올 때는 항상 뭐로 들어온다? 항상 카르복실기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카르복실화, 반대가 탈카르복실화. 근데 CO2는 보통은 CO2 분자로 존재하기보다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의 형태가 되게 된다. 그래서 탈카르복실화 이퀄 탈탄산이란다, 이지, 그지? 여기서 마찬가지 탈카르복실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CO2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조효소가 NADP이다. 생성되는 것이 리블로우즈 5포스페이트. 리블로우즈 5포스페이트가 리보우즈 5포스페이트가 되게 된다. 이 회로를 5탄당 인산이 생성이 된다 해서 5탄당 인산회로이다. PPP라 한다. 얘는 하나는 핵산의 전구체로 이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PPP의는 핵산의 전구체를 제공하는 것이 PPP다. 얘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될 수 있다. 이렇게 순환되게 되면 글루코즈가 CO2로 완전하게 산화되게 된다. 이렇게 완전하게 산화가 되는 에너지는 얘는 NADH나 FADH2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NADPH로 저장이 되게 된다. 이 NADPH가 지방산 생합성에 사용이 되게 된다. 지방산 생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대사에 대한 것은 장소도 중요하다. 지방산 생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때 지방산 생합성의 지방산의 주체가 뭐라 그랬지? 지방산이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다 해서 지방산은 모든 지방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미트산을 의미한다. 팔미트산. 지방산 생합성 과정은 당질에서 생성이 된 아세틸코에이가 세포질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얘가 세포질로 빠져나가. 세포질에서 아세틸코에이가 어떤 물질로 전환되게 돼? 지방산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물질 이름이 말로닐코에이잖아. 말로닐코에이. 이 말로닐코에이가 아실코에이가 되는 거지. 이때 완성품이 뭐라고? 팔미토일코에이다. 팔미토일코에이가 활면소 포체로 가는 것이지. 활면소 포체에서 지방산의 길이 신장과 지방산의 불포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지. 그치? 활면소 포체에서 지방산의 길이 신장, 지방산의 불포화. 그 체지방이 증가가 되는 것은 다른 지방이라든지 혹은 단백질을 통해서 체지방이 증가가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심하다? 탄수화물. 그래서 왜 운동하면서 근육량을 키우려고 할 때,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즉 체지방을 빼려고 할 때 무엇에 대한 것을 최소로 줄여라 그러는 거예요. 탄수화물 시기를 최소로 줄여라. 그래서 오히려 지방보다 탄수화물 시기가 더 많아지게 되면 체지방의 증가가 더 심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말로닐코에이를 제공하는 것이 물론 지방에 대한 시기도 제공을 하지만 이거보다 탄수화물을 통해 생성된 아세틸코에이가 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
NADPH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세포질 대사인 것이고, 아세틸코에이를 생성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지방산이 베타산화를 통해서 아세틸코에이를 생성을 한다. 이 대사는 지방산의 베타산화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지방산이 베타산화를 통해서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이 아세틸코에이가 다시 세포질로 나가가지고 지방산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 그지? 중성지방을 합성할 때 사용되는 지방산은 그냥 이거 쓰면 되지, 그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베타산화에 대한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근데 간에서는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간은 지방산의 소비율이 증가가 되게 되면 푸옥시좀에서도 도와준다 그랬지, 그치?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간의 경우에 지방산의 소비율이 증가가 되게 되면 얘는 푸옥시좀도 도와주더라.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아미노산인 것이지. 이 아미노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간 것이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아미노산의 이화가 촉진되는 것은 식이를 많이 해가지고 아미노산의 농도가 증가가 될 때보다 내가 밥을 굶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서 생성된 아미노산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얘는 식이 후에 혈당이 높을 때 일어나기보다 얘는 식전에 공복 시에, 단식 시에 혈당이 떨어질 때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로 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야.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물론 무조건은 아니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산 합성에 사용되는 아세틸코에이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당질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산이 베타산화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 아세틸코에이와 아미노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게 되면, 물론 아미노산이 아세틸코에이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트르산 회로로도 간다. 이 시트르산 회로로 가는 것들이 옥살로아스테이트를 거쳐가지고 여기가 무엇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지? 얘가 당신생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이 옥살로아스테이트가 PEP가 되게 되면 얘가 세포질로 빠져나가서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FBP아제 1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G6P아제. 이게 당신생이다. G6P아제 어떤 세포 소기관이 가지고 있다. 주된 것이 간, 물론 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조절에 관여하는 것은 간의 어떤 세포 소기관, 이거 구분해야 돼. 기관을 적으라는 것인지 세포 소기관을 적으라는 것인지. 기관은 간이 되게 되면 세포 소기관은 활면소포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세포 소기관 할 때 활면소포체가 당질의 대사에 관여한다.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한다. 기억이 났어? 그러면 아미노산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글루탐산의 경우에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로 들어오는 것이지.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라든지 혹은 퓨마레이트라든지 혹은 숙신산이라든지 혹은 옥살라스테이트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고? 당신생에 사용되게 된다. 근데 이 노란색으로 오는 것들, 얘가 조금 전에 문제에서 했듯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지. 이 아세틸코에이가 그렇지, HMG-코에이 단어 외워. 이 HMG-코에이가
아세토아세테이트가 되게 되면 아세토아세테이트가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가 되게 된다. 또 하나는 아세톤이 되게 된다. 주된 혈액에서의 이동의 형태가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이다. 이들을 케톤체라 한다. 이때 케톤체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글루카곤이라고 그랬지. 얘는 아세틸코에이가 여기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인 것이지. 근데 여기에서 제공이 된 것이든 혹은 여기에서 제공이 된 것이든 세포질로 빠져나가게 되면 또 헷갈리면 안 돼. 지방산 합성은 흰색이어야만 되는 거야. 근데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질 때는 흰색의 것이든 노란색의 것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체지방도 물론 증가가 되지만 체지방의 증가보다 뭐가 더 문제가 되는 거야?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흰색에서 제공되는 당질에서 제공되는 아세틸코에이와 지방산에서 제공되는 아세틸코에이가 세포질로 빠져나가게 되면 세포질에서도 아세틸코에이가 아세틸코에이를 거쳐서 HMG 코에이가 되게 되면 이때는 HMG 코에이가 얘는 분해 효소인데 얘는 항원 효소가 되게 되지. HMG 코에이가 뭐로 바뀌게 돼? 메발론산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지? 이 메발론산이 이소프렌이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콜레스테롤 생합성의 초기 반응인 것이고, 후기 반응은 이소프렌이 활면소 포체로 이동하게 되면 스퀄렌을 거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되게 된다. 그래서 스테롤 합성의 후기 단계가 활면소 포체에서 일어나게 된다.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전환되게 되면 얘는 스테로이드가 되는데 콜레스테롤 합성은 어느 기관에서 일어난다? 간, 알겠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변형되어서 스테로이드가 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각 기관으로 분배가 되게 된다. 이때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방출되는 형태가 뭐다? VLDL이나 LDL의 형태로 방출되게 된다. VLDL은 LDL로 전환되게 된다. 그래서 혈액 내에, 혈장 내에 LDL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기관으로 분배가 되게 되면 각 기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스테로이드로 전환시키게 된다. 이때 스테로이드 합성에 관여하는 것도 SER이 관여하게 된다. 뒤에 문제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림 외워도. 이번 문제에서 다음은 동물 세포의 세 가지 세포 골격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간은 미세소관이라 하면 되겠지. 미세소관에 대한 형성 중심부.
중심체라 하면 되고, 중심체의 주체는 감마 튜블린 콜이라 그랬지. 감마 튜블린이라 해도 되고, 감마 튜블린 복합체라 해도 되고, 감마 튜블린 콜이라 해도 되고, 이것이 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심체이다. 중심체의 내부에 두 개의 중심립이 들어있다. 이것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의 차이다. 동물세포는 중심립이 있지만 식물세포는 중심립이 없다. 이 중심립이 기원이 정자기원이다. 중심립 속에도 핵산이 들어있지. 설마 처음 듣는 말은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예전에 중심립도, 지금은 이제 진화에 대한 가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혹은 이것을 가설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진핵세포의 진화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되지. 하나는 막성세포 소기관, 또 하나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자기정식. 근데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만 자기정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심체도 자기정식이 가능하지, 그지?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겠지, 설마. 그래서 중심체가 복제가 되는 것은 M기에, S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G2기에 복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지. 지금은 막성세포, 내막계를 이루는 세포소기관과 자기정식을 하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가설만 다루는 것이고 나머지 가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진화학 시간에 혹은 진화학 교재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포옥시좀에 대한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냐, 혹은 중심체에 대한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냐, 혹은 편모에 대한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냐. 이 중에서 이제 중심립도 마찬가지 핵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다른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다른 생물이 들어와 가지고 내부 공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알겠지? 어쨌든 얘는 정자에서 기원되는 것이다. 항상 형성 중심부 쪽이 음승말단이 되게 된다. 여기가 양승말단이다. 나의 경우에는 중간섬유가 되겠지. 중간섬유의 경우에는 형성 중심부가 세포막에 있는 것이지. 세포막에 있는 원반형의 형성 중심부인 거지. 이게 미세섬유와의 차이점이지. 미세섬유 또한 마찬가지 세포막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세섬유가 세포막에 결합이 되는 것은 얘는 미세섬유 하나하나가 결합이 되는 것이지. 근데 얘는 이 원반형의 형성 중심부에서 여러 개의 중간 섬유가 뻗어 나가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뭐를 구분해야만 돼? 데스모점과 접착 연접을 구분하는 것이지. 데스모점이든 접착 연접이든 얘는 둘 다가 카드헤린 결합이다. 이때 카드헤린 결합을 지지하는 것이 중간 섬유가 지지하느냐 혹은 미세 섬유가 지지하느냐. 이때 미세 섬유가 지지를 할 때는 각각의 미세 섬유에 대한 형성 중심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반면 중간 섬유에 대한 것은 형성 중심부가 얘는 원반형으로 여러 개가 함께 결합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다. 중간 섬유는 핵막을 지지하는 핵라민 혹은 다른 말로 핵청이라 하면 되겠지, 그죠? 얘는 반은 미세섬유로 하면 됩니다. 여기는 미세섬유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니까 얘는 지금 섬모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세육모를 표현한 것이겠지, 그치? 섬모나 편모가 되게 되면 얘는 미세소관성이 되게 되겠지. 가에서 다 중 아메바 운동 시 세포질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얘는 미세 섬유로 하면 되겠지, 그치? 기관지 상피세포의 선모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 했으니까 얘는 미세 소관이라 해야 되겠지. 가에서 다 중이라 했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이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적어야 되겠지. 다라 적고 여기는 가라 적어줘야 되겠지. 3번 문제부터는 좀 끊었다 갈까?